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주희 장전의 워터펀치 400회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 만에 결방을 이제 마무리 짓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400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워야 되는 이 시점에서 코로나로 굉장히 염려가 많은 것 같아요. 두 분 좀 2주 동안 어떤 시간 보내셨어요? 뭐 중계는 없지만은 뭐 일반적인 방송들은 좀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거 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은 주로 집에 있고. 네. 그랬죠. 좀 어떻게 보면 휴식 시간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상황에 대한 좀 염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휴식기가 강제로 주어지긴 했는데, 근데 뭐 쉬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계속 이제 축구계의 또 추이도 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금 그 상황도 계속 검색을 하게 되고, 특히 유럽의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차가 좀 바뀌어서 사는 사람이라 아침에 자는데 새벽에 축구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삶을 계속 지내다 보니까 좀 기분도 처음에 이상했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항상 새벽에는 축구를 항상 보던 그런 패턴이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조금 이상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시작인 건지 아니면은 중간 단계인 건지 정점을 찍은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현재 추이라 상당히 지금 모든 게 불명확하고 불안하고 이 사태가 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 축구팬 여러분들이 그 새벽 시간이 그냥 온 전체가 다 드러내진 그런 느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2주 결방을 했었는데 그냥 계속해서 결방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저희가 이제 판단을 내렸고 여러분의 좀 무료한 시간을 저희가 또 달래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로 멈춰버린 축구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현 시점 각 리그들은 좀 어떤 단계인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유로 2020 코파 아메리카는 내년으로 연기가 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로 2022, 유로 2021이 됐고요. 네. 코파 아메리카는 사실은 최근에 2015년, 2016년, 2019년에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해 또 하는 게 좀 비합리적으로 여겨지기도 했었는데 다른 대회들도 이 스케줄 변동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FIFA가 24팀이 참여하는 확대된 클럽 월드컵을 FIFA가 21년에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21년에 이제 유로도 하고 코파 아메리카도 하게 됐으니까 FIFA 클럽 월드컵도 이제 22년이 될지 혹은 그 이후가 될지 어쨌든 FIFA도 UEFA의 방침 또 남미 축구 연맹의 방침에 따라서 자기네 클럽 월드컵도 우리도 연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대회도 연기가 됐고 2021년에는 사실 UEFA에서는 하는 게 좀 많았습니다. 뭐냐면 여자 축구 유로가 있어요. 2021. 근데 그게 아마 이제 여자 유로 2022가 될 거고요. 왜냐하면 21년 여름에는 남자 유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21세 이하 유럽 선수권도 2021년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아마 그 대회도 미뤄지게 될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UEFA 네이션스 리그라는 대회가 이제 2회째 들어가야 되는데 이 네이션스 리그의 파이널 4, 4강전, 결승전 요거를 원래 2021년 여름에 할 것이 이제 UEFA의 원래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유로를 하게 되면은 네이션스 리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네이션스 리그 파이널 4도 이제 아마 연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유로 2021과 코파 아메리카가 이제 2021년으로 감으로 인해서 다른 여러 가지 2021년에 하기로 돼 있던 대회들도 이제 연기 수순을 밟고 있다. 연기를 하게 될 거다. 그런데 단 하나 조금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거는 월드컵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기본적으로 2022년 여름이 아니라 2022년 11월쯤이거든요. 카타르 월드컵이.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여름에 일정이 좀 비어요. 그래서 2021년으로 코파와 유로가 옮겨감으로써 2022년으로 가게 된 대회들이 아마 하는 데는 그나마 좀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왜? 월드컵을 그때 원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네, 국제 대회들은 이렇게 1년씩 미뤄졌는데 그렇다면 이제 각 리그들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네, 일단은 각 리그가 일단 우에파가 어떤 기준을 좀 먼저 잡아줘야. 그래야 이제 각 리그들이 그 우에파 주간 대회나 이런 일정에 충돌되지 않게 다시 한번 뭐 가능성 있는 플랜들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에파가 1년 연기하면서 최소한 이제 6월 말까지는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일단 리그한테. 그래서
어떤 좀 희망적인 상황이 전개가 돼서 좀 준비된 플랜대로 잔여 일정을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도 바라는 마음에서 일단 6월 말까지 벌어 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지금 92경기 남았잖아요. 네. 네. 리그로 치면은 한 이제 그 10경기씩 하면 한 9라운드 정도 남은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소화를 하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정도의 경기 수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의 문제인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일단 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쥐고 있어요. 이게 진짜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럽, 이탈리아가 특히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까지 그렇죠. 갔고 선수들도 많이 감염이 스페인도 마찬가지고요. 선수들도 감독들 심지어 한 의원님의 아스날 아르테타 감독까지도 지금 문제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과연 시작인지 뭐 진짜 정점인지 언제까지 갈지에 대해서 전혀 불명확한 상황에서 네. 각 구단들은 어쨌든 좋다. 한 6월 말까지의 상황의 일정을 현재 추이를 지켜보겠지만 언제쯤 재개할 수 있는 부분에 따라서 A 플랜, B 플랜, C 플랜, 심지어는 D 플랜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준비, 스탠바이는 하고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쉽지 않은 문제인 거는 구단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지금 사람의 안전이 일단 무조건 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생긴다면 이거는 정부의 행정 조치에 의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도 어떤 방식이 좋겠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논의들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아예 리그 지금 끝내자 2순위로 뭐 하자 뭐 또 무관중으로 하자 뭐 여러 가지 안들이 지금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중립 경기장에서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선에서는 그러한 또 발상의 기사를 썼는데 뭐 중립구장에서 짧은 간격으로 짧은 시간 안에 한꺼번에 뭐 하자 뭐 이런 안까지 있어요. 아주 엄격한 통제하에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경기들을 TV로 생중계를 하자. 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또 문제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기 그럼요. 때문에 뭐 구단의 수익, 구단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 또 방송사들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얽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원천적인 인간의 어떤 안전에 대한 리스크까지 최소화시켜서 동시에 그게 되면은 좋은데 이 상황은 그렇게 쉽게 해결되기는 뭐 쉽지 않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안을 가지고 있지만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기사 나오는 걸 보면 그 유에파가 6월 말까지 이제 유에파 대회라 하면 여기서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가 있고요. 그리고 각 유럽 리그들을 6월 말까지 끝내자라는 기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기사들은 제가 봤을 때 문맥을 약간 좀 오역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 6월 말까지 끝내야만 한다. 이제 이렇게 정했다. 그건 아니에요. 일종의 그랬으면 좋겠다. 희망이 섞인 목표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6월 말까지 모든 리그와 유럽 대회를 끝내는 거를 타겟으로 삼겠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목표로 설정하겠다는 얘기지. 6월 말까지 모든 걸 다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이제 조속히 빠른 시간 내에 누그러질 수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목표로 삼고 있는 건 뭐냐면은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유에파는 6월 27일에 하고 싶어 해요. 네. 6월 27일. 그럼 유로파 리그 결승전은 6월 24일에 하고 싶어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대충 이제 각 리그들도 그때쯤 정리가 다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섞인 목표를 설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어찌됐건 지금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나 하다 만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정부나 이 방역 문제가 스포츠보다는 더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스페인 팀하고 독일 팀하고 예를 들어 대진이 성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스페인과 독일을 뭐 왔다 갔다 하거나 혹은 제3지역에서 한다 손 치더라도 어쨌든 다른 나라를 나갔다 와야 돼요. 이동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방역 문제 때문에 이제 각 나라의 지금 유럽
정부들에서도 지금 서로 간에 여행 제한 조치를 이제 이미 지금 취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이제 만약에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할 때는 일단 다른 나라를 가는 것 자체가 안 되고요. 성사가 안 되죠. 예, 그래서 입국 제한 같은 게 풀리지 않는다면 일단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입국 제한이 풀리더라도 또 다른 이제 건강 방역 문제가 이제 남아 있을 수가 있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 약간 위험한 지역에 갔다 오면 우리 지금 최소 2주. 그렇죠. 근데 2주도 조금 짧다. 한 3주까지는 자가 격리를 할 필요가 있다. 뭐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예를 들어 라이프치히와 만났는데 라이프치히 이 지역을 갔다 와요. 지금 스페인도 심각하고 독일, 프랑스 뭐 다 심각한 거 마찬가지인데 갔다 오면 입국 제한은 풀려서 갔다 올 수는 있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부터 14일은 쉬세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뭐 일주일에 한 경기 적어도 2주일에 한 경기씩 홈 원정을 지금 소화하는 패턴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한 경기를 하고 나서 자가 격리 기간을 이만큼 가져가야 된다면 이게 제대로 일정이 6월 27일 이 안에 끝날 리가 저는 만무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지금 유에파가 설정한 목표가 실현이 되려면 진짜 코로나19 사태가 장 의원님 말씀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히 완화되거나 정말 사라지는 그런 분위기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라 간의 입국 제한이 일단 첫 번째 걸림돌이요. 두 번째는 설사 요게 갔다 온다 하더라도 갔다 오고 나면은 이제 14일은 아무 활동도 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1차전 해도 2차전을 또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니까 장 의원님 아까 표현하신 그 정확한 표현이신데 열쇠는 코로나가 쥐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이 이 코로나를 얼마나 극복하고 잘 막아내느냐가 지금 이제 관건이라는 얘기고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리그 내 경기도 결국은 저는 비슷한 유형이라고 봐요. 물론 리그 내 경기는 뭐 외국 가는 게 아니니까 입국 제한 그 문제는 하나 없을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확진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각 리그의 구단들 뭐 선수들 스태프들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 저 팀과 경기를 하게 되면 자동 또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거를 빠른 시간 내에 그 나머지 뭐 9라운드, 10라운드 뭐 이 리그에 따라서는 11라운드도 남을 수 있는데 이런 거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사이사이에 또 유럽 클럽 대항전까지 소화해야 되는 클럽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지금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코로나 문제가 어쨌든 빨리 완화되지 않고서는 지금 유에파가 설정한 그 목표가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보입니다. 예.